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코로나19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3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1명 발생했습니다. 14명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남구 대구가톨릭대 병원 관련으로 지난 21일 간병인 1명이 처음 확진된 데 이어 다른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등으로 확산해 누적 확진은 17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달서구 필라테스 학원 관련으로도 5명이 더 나왔습니다. 지난 7일 학원 강사 1명이 처음 확진된 데 이어 회원이 방문한 북구 소재 동전 노래방 연쇄 감염 등으로 이어져 관련 확진은 84명으로 늘었습니다. 경북에서는 27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20명대 확진은 지난 3일 25명 이후 4주 만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구미 9명, 포항 5명, 경주와 경산 3명, 김천과 영주 2명, 문경, 청도, 울진 1명입니다. 18세에서 49세 연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청송군의 백신 접종률이 90%를 넘어섰습니다. 접종 대상자 대비 1차 접종률은 91.9%, 2차 접종률은 59.8%로 전국 평균보다 높고 경북도 내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송군은 집단 면역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안덕 진보보건지소에서 백신 접종을 시행하고 보건의료원 방문 접종팀 등을 운영해 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학생들은 개학을 했습니다. 일선 학교를 비롯해서 교육당국은 철저한 방역을 약속했는데요. 대구교육청은 지역마다 그리고 학교마다 상황을 주시하며 섬세한 방역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공교육에서도 이해와 탐구 활동 중심으로 공부하며 스스로 성장을 이끌어가는 자기주도 학습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대구 교육 현장의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주입식이 아닌 주도적 학습으로 변화하고 있는 대구 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전해드립니다. 우리 대구교육청은 작년 3, 4월에 굉장히 충격이 컸었어요. 그래서 학습 결손, 정서 불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해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사실은 전면 등교를 끊임없이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2개월 정도 실제 전면 등교를 시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전면 등교를 하면서 방역 시스템이나 학사 운영에 대해서 충분히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확진자가 나왔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게 등교를 전면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서 올해 3월에는 아예 처음부터 전면 등교를 시작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상황이 다소 심해지더라도 이 기조는 유지하면서 모든 학교들이 다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전면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는 준비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학교를 등교를 중지하는 것보다는 지역별, 학교별로 일시 중지해서 상황이 좀 완화되면 다시 등교를 좀 더 늘리는 이런 방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불확실한 미래에 스스로 미래를 만들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낼 것이냐. 그래서 미래 역량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정책에 반영을 했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 정책이 IB 프로그램의 도입입니다.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이 프로그램을 현장에 접목하면서 아이들이 정말 학습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시고 정말 대구 공교육에서 IB 이 국제 사립학교에서 주로 했던 시스템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걱정도 꽤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은 초, 중고에 71개교가 기초학교에서부터 간심학교, 후보학교, 그리고 올해는 드디어 인정학교까지 이제 생겼는데요. 3년 초가 또 공립학교 최초로 IB 월드스쿨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이 IB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의 자기주도성, 자발적인 학습 능력 이런 게 많이 좋아지면서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하라는 소리를 최근에 안 하게 됐다. 이런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고요. 더불어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 AI라든가 에듀텍을 활용해서 보다 이제 미래 기술 진보에도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역량을 함께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상상 제작소, 그다음에 AI 교육,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신체 훈련, 정서 훈련까지 가능한, 그리고 교육 과정을 교육 본질로 좀 더 봐서 교육 과정 성찰 주간 운영을 통해서 학교에서 전문 학습 공동체에 참여하는 교사들이 거의 60% 이상, 70% 정도의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수업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큰 성과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현장에 자율성을 좀 더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학교 단위의 특성화된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불필요한 업무도 상당히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학교의 평가도 굉장히 자율적인 시스템을 작동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교육 본질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데, 그 성과로서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인 능력이 많이 향상되고 있고, 전국 단위 기초학력 진단에서도 기초학력 미달자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교육청이 저희 교육청인 걸로 실질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주시가 2022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공식 선포됐습니다. 경주시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12회 문화장관회의에서 중국 원저우시와 진안시, 일본 오이타현과 함께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는 지난 2012년 5월에 열린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합의사항으로 3국 간 문화다양성 존중이라는 전제 아래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내년 4월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 행사를 시작으로 동아시아 미술발전 학술 포럼과 전시, 문화예술제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이전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는 신공항 이전에 수반되는 계획과 절차, 재정 지원 등을 중앙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함께 논의하는 기구로 지난 7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결로 구성됐습니다. 그간 공석이었던 위원장에 조응청 의원이, 간사에는 김상훈 의원이 선임됐으며 국방위원회 강대식 의원이 위원으로 추가 위촉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회의에서 서대구에서 의성 간 광역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를 건의하고 중앙고속도로 6차로 확장 사업 등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봉화군이 만 80세 이상 직계 존속이 포함된 3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효행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은 연 1회 30만 원으로 노인의 달이 10월 20일에 첫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기한은 9월 한 달간이며 80세 이상 직계 존속의 부양자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봉화군 내에 1년 이상 거주한 가정으로 90여 세대가 지급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옛부터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충견설화가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최근 실종된 90대 노인을 살린 백구가 뜨거운 화제입니다. 네, 새벽에 집을 나섰다가 실종된 90대 노인이 40시간 만에 2km 떨어진 논한 가운데서 발견됐는데요. 기르던 반려견 덕에 무사했다고 합니다. 네, 장대비가 쏟아져 하마터면 저체온증으로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개가 주인 가슴에 기대 곁을 지킨 덕분에 체온을 유지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생체온도 반응 탐지 드론에 발견돼 구조되기도 했고요. 이 개는 사실 버려졌던 유기견이었는데 어르신이 데려다 키웠고요. 큰 개에게 물려 죽을 뻔했던 걸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다고 합니다. 네, 결국 주인에게 은혜를 갚은 셈인데요. 배은망덕이 판을 치는 인간 사회에 울림을 주는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헬로티비 경북뉴스, 저는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다솜 아나운서가 대신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